예, 그럼 이제 414페이지 매입을 볼게요. 매입 전표 입력. 우리가 매출 쪽 시험에서 나오는 매출 분계 유형은 다 살펴봤고 이제 매입을 볼 건데 먼저 기본 분계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값사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값법이 원재료를 사왔다라고 할게요. 얼마에 사왔냐면요. 500원에 부가세 10% 50원 내고 이렇게 사왔다라고 할게요. 원재료를. 자, 그럼 값법인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원재료가 얼마가 와요? 500원이 오겠죠?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50원이죠. 자, 이 부가세 50원은 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액은 500원이 맞고 부가세 50원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정 과목을 VAT 대급금이라고 잡아요. 부가세를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VAT 대급금 50원. 자,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의 현금 55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 분개예요. 그래서 물건값은 500원이고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414페이지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에 3월 1일이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럼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얼마냐면요. 11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110만 원.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11만 원이죠. 부가세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 11만 원. 자, 그다음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 121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2번 화진 상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3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당사가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0만 원은 빠른 서비스 운수에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그럼 원재료 2,4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 2,400. 자, 부가세가 240만 원이죠. 부가세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대금 지급은 3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이니까 선급금 50만 원이겠네. 예, 선급금 50. 자,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다나요?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이게 얼마지? 2,59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운반비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원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원재료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원재료 운반비는 일반 전폐입력에 따로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별도의 증빙이니까.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잖아요. 근데 매입 매출 전폐입력 하단부에다가 합쳐가지고 원재료 2,4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 하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1월 25일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20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200만 원은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주 나라전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원재료가 730만 원이죠. 자, 3번에 차변의 원재료 730. 자, 그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가 73만 원이죠. VAT 대급금 73만 원.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1월 25일 지급하였던 계약금 200만 원, 선급금 200만 원이죠. 네, 선급금 2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주 나라전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니까 받을어음이 빠져야 되겠죠. 배서 양도한 거니까.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나중에 입력할 때 얘는 거래처가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주식회사 나라전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잔액은 현금 지급. 대변의 현금 200 빼면 얼마가 돼요? 400 503만에서 400 빼면 400 이게 얼마요?
730만원 더하기 73만원 빼기 400만원 하면 403만원이 되겠네요. 대변의 현금 403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본사 건물에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대금 1억 원을 시공회사인 호평산업에 약속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변에 건물이 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3번 문제까지는 문제들이 원재료 구매에 대한 문제들이었었죠. 원재료 구매했을 때 대변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와 관련된 문제고, 4번은 이제 다른 자산이죠. 뭐 샀냐면요, 냉난방 설비 공사인데 공사한 거죠. 근데 자본적 지출로 하라고 했으니까 건물가액을 증가시켜주면 되겠네. 건물 1억 원, 부가세 낸 거 VAT 대급금 10%, 0.1억 원, 1000만 원이겠죠.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어음을 발행했죠. 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금 1.1억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 자, 근데 5번. 제품 운반에 사용할 화물차 마이트를 주 마포기업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마이트 차죠. 차변의 차량 운반구 2,1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210만 원이죠.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 죽은 게 얼마예요? 210만 원이죠. 선급금 2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할부 계약이죠. 할부는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겠죠. 미지급금 2,100만 원이고, 취득세는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얼마 들어갔어요? 110만 원인데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일반 전표력에다가 차변의 차량 운반구 110만 원, 대변의 현금 110만 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합쳐가지고 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2,210만 원, 대변의 현금 110만 원.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보시면은 공장용 화물 자동차를 영등포 카 서비스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60만 원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화물 자동차니까 얘는 공제가 되겠죠. 자, 차와 관련된 수리비니까 차량 유지비이죠. 차량 유지비 80만 원.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VAT 대급금 8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6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돼요? 지급 어음 60만 원이고, 잔액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대변의 현금 28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수리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로 하시고, VAT 대급금이고,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 잘못 적었네. 미지급금이네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현금. 자, 7번 문제도 광고비 된 거죠. 차변의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가 얼마냐면요, 1,000개 곱하기 5,000원 하면은 500만 원이네. 부가세가 얼마예요? 50만 원. VAT 대급금 50만 원. 그 다음 차량 외상으로 했었죠.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 5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호평산업에서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했던 부품을 납품받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공비죠. 가공비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외주 가공비. 차변의 외주 가공비 60. VAT 대여금 6만원. 가공비를 외상으로 한 거니까 뭘로 해야 되겠어요? 미지급금이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외상으로 한 거 미지급금인데, 이거 외상매입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은 가공비를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가공비를 외상. 예,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예, 원재료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지급금이 맞는 것 같은데 실무상 외상 매입금을 쓰기도 하니까 어떤 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9번 호평산업으로부터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 대금 500만원과 부가가치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계정 과목은 시설장치를 쓰라죠. 그래서 차변에 시설장치 5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50. 대금 결제는 뭘로 했대요? 대금은 현금 지급했죠. 그럼 대변의 현금 55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10번에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미소상사에서 일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복사용지는 사무실과 공장에 각각 10박스씩 나누어 지급되며 회계 처리는 송호폰비 계정으로 한다. 그럼 10박스씩이니까 차변의 송호폰비가 두 가지가 와야 되겠죠. 500번 대 그 다음에 800번 대 송호폰비. 10박스인데 한 박스당 5만원, 50만원, 50만원. 부가세가 얼마예요? 10만원이죠.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대금 지급은 현금이죠. 그럼 대변의 현금 11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송호폰비를 500번 대하고 800번 대 나누어서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때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얘는 복소거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복사용지라고 하는 하나의 품목을 산 거고 그걸 나눠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보시면은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럼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번 보시면은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 성일 상사로부터 로컬 A씨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원재료를 납품받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그럼 11번 문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부가세 안 붙었겠죠? 원재료 구매한 거니까 차변의 원재료이고 금액은 얼마냐면요 80만원이네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오나요? 지급 어음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다음 페이지. 우인산업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 90만원에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일부는 1월 18일 가을 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0만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와야 되겠죠? 금액은 9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원이 빠져야 되겠네요.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에요? 거래처가 가을 농산으로 걸려야 되고 수표 발행이 80만원 있죠? 그럼 대변의 당자예금 80만원.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문제가 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코드 유형 12 영세에 대한 문제였었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면세에 대한 문제이죠. 13번에 주 고려 상사로부터 본사 수도요금에 대한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수도요금이니까 계정 과목이 수도광열비겠죠. 금액은 얼마냐면요 80만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8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면세니까 부가세 안 붙겠죠. 자, 그 다음 참고로 뭐 회계 1급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사 있잖아요. 본사의 가스, 수도, 난방은 계정 과목이 가스, 수도광열비이고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전기세 있잖아요. 전기도 수도광열비. 그 다음 공장 있죠. 공장에 가스, 수도, 난방. 얘는 가스, 수도료. 그 다음에 공장의 전기세는 전력비. 이렇게 계정 과목이 구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 14번. 직원 식당에서 공장 직원 식사용으로 사용할 쌀을 미소상사로부터 40만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당사는 매달 사용한 쌀값을 일괄적으로 다음 달 10일에 결제한다라고 돼 있죠.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쌀을 산 거니까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풍류생비. 금액은 40만 원. 대금은 다음 달에 일괄 결제되니까 미지급금 40만 원. 쌀은 면세죠. 그 다음 15번. 영웅 상사로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아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문제에서 전부 다 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계산서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세요. 자, 15번은 토지죠. 예, 차변의 토지 2,500만 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2,500만 원. 자, 그다음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가을 농산에서 당일 매출처 행사에 보내기 위한 난을 7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접대비죠. 면세 구입한 거니까. 면세 구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접대 목적 거래처니까 접대비이고 7만 원이고 대변의 외상이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 7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분기예요. 회계일급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자, 세무 2급에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회계일급하고 차이 없이 지금 설명은 다 하고 있거든요. 말만 좀 빠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뭐 빠짐없이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부터 22번 문제까지는 불공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17번 볼게요.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주정일전자의 체육대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현주컴에서 55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차했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했다라고 되어 있죠. 불공 문제인데 불공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불공 사유가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죠.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는 불공제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접대비가 와요. 접대비가 얼마가 오냐면요. 50만 원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산 거니까 계정 과목은 뭐가 돼야 돼요? 접대비가 돼야 되겠고 5만 원만큼 VAT 대여금이죠.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했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55만 원인데 이 VAT 대여금 있잖아요. 이 VAT 대여금이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여금이 맞아요. 근데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니까 얘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가세까지 같이 뭐 한 거예요? 접대한 거죠. 그럼 접대비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5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가세 있잖아요. 접대라면서 사장님 제가 부가세는 대신 내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접대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부가세까지 같이 접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대비 금액이 총 얼마가 돼야 돼요? 55만 원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16번하고 17번 헷갈리지 마세요. 16번은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면세를 구입한 거예요. 걔는 불공이 아니에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즉 부가세를 내고 사왔는데 그 부가세를 못 돌려받을 때 불공인 거고 16번은 면세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얘는 불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번 볼게요. 18번에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주기 위하여 하진 상사로부터 구두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공제가 안 되죠.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가 얼마가 와야 돼요? 차변의 접대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통장에서 5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네,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미지급금 60만 원 이렇게 되고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 그 17번은 공장의 원자재 매입 거래처 접대비죠. 원재료 매입 거래처이기 때문에 공장과 관련된 접대비. 얘는 500번대 접대비가 돼야 되겠고 18번 문제는 거래처죠. 판매 거래처잖아요. 거래처에 접대한 거니까 얘는 800번대 접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 유형 선택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영업부에서 사용한 4인용 2000cc급 승용차를 미진 상사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1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얘도 공제가 안 되죠. 불공이에요. 그럼 분개해 보면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올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오냐면요. 1,400만 원.
자, 부가세 대금이 140만 원이에요. 대금 결제를 어떻게 했냐 봤더니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 선급금 200만 원이네.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1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134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부가세 있잖아요.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차값이 총 얼마가 돼요? 15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되면 VAT 대금이 맞는데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부가세단 말이에요.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20번 영등포 카서비스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의 사용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불공이죠. 얘도 승용차니까. 시험 문제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이에요. 뭐는 빼고요. 경차 빼고. 그래서 20번 문제가 직원 출장용인데 출장용이 영업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영업용은 아닌 거예요. 이게 업무용 차지 영업용 차는 아니단 말이에요. 영업용 차가 되기 위해서는 업태 종목, 그 회사의 업종이 그거야 되겠죠. 뭐 택시 회사이거나 버스 회사이거나 뭐 렌트카 회사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얘들은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그 제조업이에요. 염도 시험은 실기 시험에서 메인 배출 전폐력은 100% 제조업이에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승용차는? 무조건 승용차는 불공이다. 못 빼고요. 경차 빼고. 제조업에서 차를 영업용으로 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다 업무용으로 사죠. 자, 20번은 그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의 사용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그래도 공제가 안 돼요. 차를 임차한 거니까 임차료죠. 차별의 임차료 30만 원. 그 다음에 VAT 대금 3만 원인데 이게 공제가 안 되죠.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뭐 한 거예요? 임차한 거죠. 그래서 임차료가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33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대변의 현금 33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단기 구입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용역 비용 200만 원을 주 강남에게 보통액은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건 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땅과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땅 있죠, 토지.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면세죠. 얘는 뭘 받아요? 계산서를 받죠. 그래서 코드 0을 몇 번을 넣었어요? 53 면세로 넣었죠. 땅이 이제 울퉁불퉁하면 땅을 평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건설 영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노가다 영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어요. 과세 영역이단 말이에요. 얘는 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요? 세금 계산서 받겠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얘는 코드 0을 몇 번으로 넣어야 돼요? 54 불공으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1번 문제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단기 구입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용역 비용 200만 원을 주 강남에게 보통액은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럼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구입했다는 말이 아니죠.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 토지 정지 비용. 토지와 관련된 용역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차변의 토지 200, 그다음 VAT 대금 20만 원인데 그 부가세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가세도 무슨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토지가 22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을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네요. 보통예금 2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사업과 무관한 거.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이것도 공제가 안 되죠. 자, 문제 읽어보면은 대주주 홍길동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진 상사에서 에어컨을 현금으로 70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신 지급한 대금은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은 가지급금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라고 하면 비품일 거예요. 회사에서 쓸 거라고 하면 비품인데 사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을 빼간 거,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재무회계에서는 사원이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썼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 용도는 전도금으로 많이 쓰고 보통 가지급금은 사업과 무관하게 그 회사 돈을 빼갔을 때, 그러니까 대표회사 등이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빼갔을 때 그때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보통 쓴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가지급금으로 쓰라고 돼 있죠. 가지급금이 얼마냐면요, 70만 원. 자, 70만 원이고 그 다음 대금을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대면 현금이 77만 원 나갔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럼 이 현금 77만 원 나간 게 차변에 그 상대방 계정 과목이 에어컨이었다. 사업과 관련해서 쓴 거였으면 비품이 맞아요. 근데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게 아니라 사업과 무관하게 77만 원을 준 거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라고요? 사업과 무관하게 돈 나간 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전부 다 가지급금으로 잡혀요. 네,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불공이죠. 불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인데 이건 좀 칠판을 지우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한번 볼게요. 자, 23번인데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 1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국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한국이 있는데 여기 한국에 갑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다라고 할까? 갑법인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이 있다라고 할까? 자, 미국이 있고 여기 미국은 H사라고 할게요. 자, 갑법인이 미국의 H사로부터 P재료를 수입한다라고 할게요. 지금 23번 문제처럼 P재료를 수입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겠죠. 자, 그럼 미국에서 가요. 이제 가가지고 미국에서 나갈 때는 세율이 몇 %였겠어요? 수출이니까 0%였겠죠? 예, 가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죠.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과세를 하느냐? 수입 물품은 세관에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김포세관이 있다고 할게요. 김포세관에서 부가세를 징수한다고 할게요. 그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부가세를 때리잖아요. 그 10%의 부가세를 때리는데 그건 김포세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세관에서. 자, 그럼 각 법인이 피재료를 가져가야 돼요. 자, 피재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관한테 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뭘 줘야 되냐면요, 통관 수수료를 줘야 돼요. 통관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얘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수수료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가액이 그다음 통관 수수료하고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통관 수수료하고 관세는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관 수수료나 관세는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나 수수료이기 때문에 얘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관한테 뭘 줘야 되냐면요, 부가세를 줘야 돼요. 부가세. 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관세의 과세가액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
예,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 그 부가세 가세 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10%. 부가가치세가 가세 표준의 10%잖아요. 과세 표준이 관세 가세가액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 예, 과세 표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75페이지 보세요. 자, 275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에서 동그라미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가세 표준이 있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가세 표준은 관세 가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더한 금액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가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수입 시 가세 표준 있죠. 요 수입 시 가세 표준은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값표가 있잖아요. 절대로 물건값은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세요. 물건값은 값법인이 누구한테 줬겠어요? 예, 값법인이 H사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했었지 김포세관한테 물건값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17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공급가액 1,000만 원은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지 절대로 물건값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 관세 가세가액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지 절대로 물건값이 1,000만 원은 아닙니다. 예, 그거 꼭 주의하세요. 자, 그럼 1,000만 원에 10% 곱해서 예, 부가세가 얼마가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가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죠. 50만 원. 통관 수수료 5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분개해 볼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세관한테 뭘 줬어요? 부가세를 줬죠. 부가세를 줬으니까 세관은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세관이 갑법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어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냐면요.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예, 수입 세금계산서를 갑법인한테 발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부가세 100만 원하고 통관 수수료 50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이 나갔죠?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150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15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중에서 통관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원재료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썼죠? 그럼 차변의 원재료 50이 되겠고, 자, 부가가치세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예, 매입세 공제가 되면 계정 과목이 뭘로 잡혀야 돼요? VAT 예, 대급금으로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은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VAT 대급금 1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표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의 10%잖아요. 그 가세표준 1,000만 원을 원재료가액 1,000만 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1,000만 원은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된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죠?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어려운 문제 없어요. 해결급에서 다 배운 문제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418페이지 24번 문제 보시면은 주환경기업에서 원재료를 1,100만 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위한 요건은 모두 구비하였다. 자, 카드 결제한 거니까 네, 뭐 코드형은 57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원재료 구매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예, 1,00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100만 원이죠. VAT 대급금 100만 원. 자, 카드 결제한 거니까 외상이겠죠. 외상 매입금 1,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카드 결제한 거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하라 이렇게 주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채무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내가 원재료 구입 대금은
저기 누구야? 환경기업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환경기업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카드사한테로 채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 있으면은 이 계정 과목을 카드사에 넘어간 시점에 반제 처리를 해요. 외상 매금을 빼면서 미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외상 매금으로 하나, 미지급금으로 하나 다 맞으니까 시험에서는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외상 매금으로 하세요. 자, 25번. 소천지 식당에서 생산직 직원 회식비 55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이면 기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직원 회식비니까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복리 후생비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얼마 냈어요? 5만 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얘는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두 군데 다 거래처는 카드사로 다 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을 가을농산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사내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겠죠.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고 금액은 얼마냐면요. 금액은 30만 원. 그다음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30만 원이고 면세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네, 헛소리했어요. 죄송합니다. 쌀이 면세예요. 쌀과 부식이 면세인데 쌀이 면세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가세 안 낸 거예요. 근데 부가세가 있으면 문제에서 항상 그 24번이나 25번처럼 부가가치세 포함 이런 말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냈으면 부가세에 대한 말이 언급이 돼 있는데 26번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부가세에 대한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죠. 얘는 면세예요. 그래서 쌀하고 부식은 면세이고 부가세 안 냈죠. 자, 참고로 면세자를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했으면 코드용은 58 카면이에요. 자, 그다음 27번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호평산업에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대금 22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컴퓨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비품이죠. 차변의 비품. 금액은 얼마냐면요. 200만 원.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예요? VAT 대여금 20만 원. 자, 대금 결제는 뭘로 했대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죠.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현금 영수증 받았죠. 코드용은 참고로 60일 현가예요.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은. 자, 마지막 문제. 영업관리부 사무실 신문구독료 5만 원을 동아일보사에 현금 결제하고 지출증명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신문구독료는 도서인쇄비예요. 그리고 신문은 면세예요. 신문이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얘는 면세예요. 면세. 자, 분계는 간단하겠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안 붙었죠. VAT 대여금 안 나올 거고 차변의 도서인쇄비. 금액은 얼마냐면요. 5만 원. 자, 그다음 현금 결제했죠.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코드 유형이 60일 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과 관련된 그 문제 유형을 다 살펴봤고 이제 코드 유형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400페이지 있죠? 네, 400페이지에 매입 전표입력 코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코드 유형 볼게요. 교재 400페이지죠? 자, 먼저 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정기세금계산서 받아야 되죠? 예외적으로 뭘 받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을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접대비 관련, 사업무감, 비영업용 관련, 면세 관련, 토지와 관련된 거 그런 거는 공제가 안 되죠. 자, 만약에 그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50일 과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50일 영세,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 되죠. 얘는 세금 계산서 수치본에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카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57 카가,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은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 얘들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코드 유형을 선택하면은.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코드 유형을 54 불공이라고 넣으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이론할 때 설명을 했는데, 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공제가 안 되면 아예 안 넣는다라고 썼죠. 공제가 안 되면 아예 넣지 말고, 이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야기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세 있잖아요. 자, 면세를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증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책 있죠. 책이 면세잖아요. 책 구입하고 난 다음에 카드 결제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영수증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산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53 면세, 카드로 했으면 코드 유형이 57 카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하나씩 다시 보면은, 자, 50일 과세부터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414페이지. 자, 414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에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되냐면요. 50일 과세가 되겠죠? 10%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0일 과세. 공제가 될 때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 그 11번부터 그 뒤에 12번 문제까지 보시면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유형이 50이 영세이고, 네, 코드가 50이 영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 문제까지 보시면은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유형이 53 면세가 돼요. 그래서 면세를 구입하고 계산서 받은 거, 얘는 코드 유형이 53 면세.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부터 22번 문제까지가 있는데, 다 세금 계산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17번부터 22번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죠. 그때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돼요? 54 불공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되면은 50일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면은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된다라고요? 54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는 수입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돼요? 55 수입이 돼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공제가 돼야지 55 수입인 거예요. 참고로 수입 세금 계산서도 일반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세관장이 발행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수입자를 그 실무상 붙이거든요. 근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코드 유형이 54 불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55 수입은 공제가 될 때만 55 수입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24번하고 25번 문제 보시면은 카드 받았죠. 카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7 카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그 쌀하고 부식을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했는데 면세죠. 카드 결제하고 면세를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코드 유형이 58 카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현금 영수증 교부 받았다라고 돼 있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되냐면요. 60일 현가가 돼요. 그래서 10%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 자, 마지막 문제. 얘는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뭘로 했어요? 면세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죠. 예, 그때는 코드 유형이 60이 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유형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이 부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